라이프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갑헌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요즘 연말이라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요즘은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과 은퇴 설계, 네. 재무 설계 등의 그래서 상담이나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상담하고 컨설팅이요? 예, 예. 선생님 연말에 더 바쁘게 지내시네요. 예, 예. 그 회사에서 소속이 되어 있어서 네네. 특히 재무 설계 많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평소처럼 지내다가도요, 뭔가 네. 예기치 못한 위험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특히 요즘 종합 쇼핑몰부터 카드사까지 이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출 이후 수상한 문자나 전화가 늘었다는 분들 많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 사적인 정보와 그 가족이나 건강,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거든요. 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에 개인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특히 그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어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신용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예, 예. 연결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네. 수집한 곳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왜 자꾸 이런 유출 소식이 들려올까요? 예, 요즘 이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 지상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개인정보는 개인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나 사회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야 하거든요. 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름과 사진, 영상,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또 부주의하게 처리하는 경우 또는 또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국내 굴지의 대형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탈취되거나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들도 각자 개인정보 관리를 주의해야지만은 기업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이 더 불안하게 예, 네,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요즘 상당히 많은데요.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으로 이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주식 리딩방에 많이 활용되어서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피해자 신용을 활용한 사기 대출에 활용되기도 하고 명의도용으로 유용으로 여러 가지 그 대출에 이용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정보 유출 대상자를 통보한다면서 경찰을 사칭하여 스마트폰이나 PC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금전을 탈취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예, 그 한 사례를 살펴보면은 그 얼마 전에 주얼리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수천만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 김 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컴퓨터, 스마트폰 그 제어 앱을 설치해라는 그 감독원 사칭 직원의 말에 속아서 앱을 설치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범 일당은 김 씨의 휴대폰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빼낸 후에
김 씨 명의로 수천만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뭔가 생각보다 범위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예, 예. 네, 또 어떤 실제 사례가 있나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인데요. 그 본인이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배송 문자가 오기도 하고 네. 전화로 신용카드를 배송해 주겠다고 연락하기도 합니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된 것처럼 국제발신 SNS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쵸. 당황해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앱을 설치하고 원격 제어에 그 동의하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앱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방법으로 사기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앱이 설치되면은요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정보가 상대방이 보고 있으면서 통장에 접근해서 있는 돈을 이체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심각하네요. 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안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네네. 이 수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어서 예, 예. 그냥 뭐가 씌이면 사실 네, 당할 맞습니다. 수 그래서 있는 항상 것 그 같아요. 사례를 알고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손꼽아 네. 선생님께서 짚어주시는 거죠. 예. 근데 요즘은 여기 AI 기술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해서 더 걱정이 되는데 예, 뭐 예. AI로 유명인이나 가족 사칭하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딥보이스 그러니까 이제 AI로 목소리를 도용해서 똑같은 네. 목소리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난 5월에 부산에서는 이제 AI 딥 보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딸과 비슷한 목소리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범인들이 그 근거되기도 했거든요. 또 범죄자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은요 카카오톡 친구로 저장하고 프로필 사진 등을 다운받아서 네. 딥페이크에 활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와. 네, 문제는 이제 이런 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날로 교묘해지기 때문에 향후에 더 큰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목소리와 이미지도 속일 예, 수 예. 있는 시대군요. 그러니까, 예,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사전에 예, 스스로 예. 지키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낯선 사람의 연락을 경계하고 또 가족끼리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피싱 범죄가 그 불특정 다수를 통하여 이제 그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최근에는 이제 특정 개인을 정밀하게 목표로 표적을 삼아놓고 사기를 치는 작살형이라거든. 작살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 이제 피싱 범죄가 교모해지고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를 주의해야 되고 또 SNS 상에서 이제 개인정보 공개를 자제하고 각자가 피싱 범죄의 사례를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이나 이런 데는 암호를 정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암호를 그 아는 경우에는 이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네. 또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또 돈이 필요하다고 메신저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직접 전화 통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네. 확인하고 왜냐하면 사기범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통화가 안 되거나 필요하면은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절대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뭔가 휴대전화도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예, 같고,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특히 어르신을 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수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것들을 떠올리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는데 특히 조심하여야 되고요. 그 전화로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그 정부기관이라면서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계좌번호 비밀 요구를 요구한다 그러면은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금 지급기 ATM으로 이제 유인하면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니까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소 알고 있던 은행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면서 전화가 와서 대출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않거나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네. 신용평가나 대출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대출 한도와 금리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전화로 이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스미싱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스미싱이라면은 메시지, SNS와 낚시, 피싱의 합성어인데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휴대전화로 해킹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앱은 우리가 이제 그 플레이스토어나 그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의심스러운 앱이 깔렸는지 검사해주는 앱이 있거든요. 바로 피싱 아이즈나 그쵸. 시티즌 코난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 예, 여기 이 앱을 이용하면은요, 네. 피싱 검사를 수시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바로 삭제를 하고 전원을 끈 후에 가까운 통신사나 스마트폰 AS 센터를 방문하여 네.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내용을 잘 기억하면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일단 ATM 유인하는 거 조심하셔야 예, 되고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요구하면 바로 전화를 예. 끊으시라는 것도 예, 그게 정답입니다. 네,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해보기 전에는 누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싶지만 막상 겪어보면 당황해서 넘어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데 범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예.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금융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조심한다고 해도 누구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처를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송금하였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송금한 은행의 콜센터나 경찰서 112로 전화해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네, 지급 정지. 예, 지급 정지를 미리 해야 됩니다. 네. 지연 인출 제도라고 있는데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전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1회 100만 원 이상 이체된 금액은 ATM에서 출금 시 30분 이후에 인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이 당했다고 생각될 때는 30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이 30분이네요. 예, 네. 그 전에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할 일은 사건 사고 확인어를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되고요.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사고 확인어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연장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예. 네. 뭔가 침착하면서도 재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 ATM까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겠네요. 네. 선생님 이제 어느덧 올해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예. 올 한해는 선생님께 어떤 해였어요? 예, 세월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네. 제가 사실은 2025년은 을사년이었잖아요. 네. 을사년생입니다. 올해 환갑이시군요. 예. 네네. 원래가 이제
상감이 되는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생 전체로 보면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제가 한 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새해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껏 너무 빨리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면서 네. 못 보던 것도 보고 자연도 보고 주변도 돌아보면서 진정한 삶을 살아볼까 생각합니다. 네. 아유, 환갑 축하드리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한 해 예. 되셨길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또 유익한 금융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도 미리 새해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시니어 금융발전소 정치사 여러분, 2026년 병원년 새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붉은 말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뭐 보이스피싱 네. 막연하게 조심하자. 네. 이게 그냥 막연했었는데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덕분에 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게 좀 분명해지는 시간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가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284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더 유익한 금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